조이쌤의 공부 톡톡. 저는 이제 오늘 설명회를 맡게 되는 중등팀장 황재상입니다. 지난 설명회를 저희가 했는데 지난 설명회 때는 제가 분당 용인 지역의 중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초등학교 학부모님 많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학력 좋은 중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특목고가 아직 유효하냐, 특목고 가는 게 아직 괜찮냐, 근데 이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청담에서 내신 준비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설명회를 하고 나니까 어머님들이 좀 대학교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시 뭐 이런 거 수시 종합, 수시 교과, 뭐 정시 이런 게 있다던데 그런 거랑 연결이 되냐, 이런 걸 많이 여쭤보셔서 오늘 이제 대학교 입시부터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대학교 입시랑 대학교 입시 유형,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지금 고등학교 입시가 어떻고 유불리가 어떨까 하는 거랑, 요즘 저희가 1학기를 끝냈잖아요. 1학기 중간기말이 끝나고 사실은 이제 2학년은 기말밖에 안 봤어요. 3학년은 중간기말을 다 보고, 중학생들은 요즘에 좀 바뀐 특징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2시간이라고 보냈더라고요. 아니에요, 1시간 안에 끝냈거든요. 아유, 큰일 납니다. 대학 입시와 대학교 입시 유형인데, 이 결론은, 저는 항상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걸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전략을 다 짜주셔야 돼요. 미리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학에 가겠구나 하는 게, 고등학교 때 가서 어떻게 해보지 뭐 이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니까 이런 길을 통해서 대충 요렇게 가겠구나 하는 걸 어머님이 미리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16개의 주요 대학, 그리고 유명한 대학, 상위권 대학, 이런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퍼센트로 다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설명회 나가면은 엑셀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렇게 숫자 잔뜩 써놓고 그거 막 해석하고 있는 거 저 진짜 싫어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말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상위권 대학은 이런 학생을 원하더라, 이런 친구를 상위권 대학이 선호한다. 어떤 학생일까요? 어머님들이 상위권 대학이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대학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대학들, 이름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머님의 이름 딱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은 어떤 학생을 원하느냐? 바로 모범생이죠. 뭘 기대하셨습니까? 모범생이죠. 우리 아들만 내신 성적이 높아야 됩니다. 일단 상위권 학교는 내신 성적 높은 애들 무조건 우대해요.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을 뽑고 싶어요. 내신 성적만 높으면은 시골 학교 1등이랑 분당 1등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충족시켜주는, 수능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내신 높은 친구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가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걸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신 성적만, 숫자만 비교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그래서 학교도 무관하고 비교과 활동 이런 거 무관해요. 학교에서 반장을 했다, 독서를 했다, 봉사를 했다, 얘가 지금 학생부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다, 뭐 동아리 뭐 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일로 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오면. 대신에 수능은 공부해야 됩니다. 완전히 망치면 안 돼요.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 친화적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형이고, 선호한다기보단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는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25%에서 35%로 막 증가시키고 있고, 학생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상하죠? 일반고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인데 학생들의 선호도는 낮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내신을 통해 끊임없이, 고등학교 학생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신을 통해 끊임없이 좌절하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랑 자기의 등급 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학생들은. 근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급은 옴짝달싹 안 하니까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교과 전형, 이게 약간 어머님들도 그래요, 사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낙생고 3등급이다. 낙생고 3등급이면 아니 서울에 있는 건국대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대도 힘듭니다.
3등급이니까 교과 전형으로는 네, 교과 전형으로는 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선호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3등급이면은 상위권인 겁니다, 어머님. 23% 안에 들어갔어요. 상위권 1, 2, 3이 3등급이에요, 보통. 3등급이면은 그나마 우리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 아니니까 막말해도 됩니다. 3등급이면 잘하는 겁니다. 3등급이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재능 정도는 있는 것 같다 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네, 4등급, 5등급, 6등급을 합치면 중위권 그룹이죠. 54%예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 우울해지는 거지 3등급이면 그래도 뭐 이거저거 해볼까 하는 생각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의 선호는 낮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했던 콘텐츠 중에 엄마 아빠가 이런 말 하면 꼰대다 이런 말 하면 애들이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점점 안 하더라 하는 것 중에 열심히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다. 네, 이게 되게 폭력적인 말이거든요. 네, 이게 왜 폭력적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아일보 기사에서 분석한 건데요. 고등학교 성적의 변화예요. 이 회색 부분이 들어갔던 등급으로 졸업한 애들의 비율입니다. 96%. 네, 1학년, 3학년 구간에서 2, 3학년 구간에서는 99%. 그러니까 2등급 올리고 1등급 올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놈도 열심히 하고 뒤에 놈도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79등인데 78등도 열심히 하고 80등도 열심히 하니까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를 망친 79등이 기말고사 땐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78등도 열심히 해야지 80등도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등급은 옴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등급은 멈춰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애들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애들한테는 열심히 해야지 희망을 갖고. 하지만 어머님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등급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중학교 이전에. 상위권 대학은 이런 학생을 원한다. 두 번째 학생. 모범생 말고 선생님 그런 학생 말고 다른 학생도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학생은 이런 학생을 원합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생. 네, 자기주도적인 학생. 수업 참여도 적극적이고 교내 활동이 활발하고 전공한 관련한 독서도 활발하고 교내 수상도 많고 봉사활동도 좋고 교우관계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어머님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아들인 것 같거든. 내 딸인 것 같아. 맞아, 이거야 이거야. 우리 애들 몸은 아니지만 이거야.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교과 성적을 외에도 다양한 교내 활동을 다 대입에 반영시켜주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전형이냐? 특목고 친화적 전형입니다. 특목고에 가셔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특목고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고 애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긴 붙죠. 붙긴 붙지만 거의 못 붙어요. 특목고 애들의 파이예요, 여기가. 그래서 최근에는 비율을 감소시켰죠. 네, 최근에는 종합전형 비율을 많이 감소시키고 있고 학생들의 선호도는 반대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학생부 3등급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는 경기대도 간당간당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경희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음이 부푸는 거예요. 경희대 학생부 그렇지 경희대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쓰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도 일반고니까요. 교내 활동이 너무 차이나요. 일반고는 교내 활동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영어 경시대회를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관심 있는 친구들 응시하세요 라고 하면 일반고에서는 상위 23%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특목고는 하위 23% 빼고 다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여러 명이 참가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대회가. 그래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도 하고요. 진짜입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예요. 계란 떨어뜨리기 대회도 하고요. 네. 독서 대회도 만화책 읽어도 된다 이러면서 독서 대회도 해요. 전교생이 참가하길 바라니까. 그런데 외고에서는 어떻겠어요? 프랑스어, 연극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서는 어떻겠어요? 자율 실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내가 스몰 박스를 만들어서 임상 실험 해봤다. 이게 차이가 나죠.
종합전형에서 뭘 뽑겠어요? 이게 완전히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특목고를 무조건 가야만 이 종합전형에서는 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또 네 가지 학생이 있어요. 네 가지 학생. 이런 학생도 원합니다. 이런 학생은 국어 수학 특기 학생. 글쓰기를 매우 잘하는 학생. 애가 맨날 블로그에 뭘 쓰고 있어. 아니면 얘는 국어도 50점, 영어도 50점, 사회도 50점, 과학도 50점인데 수학만 100점. 이런 애 있어요. 저는 얘를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불성실한 거죠. 외워야지. 외우는 건 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국어나 수학만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인문계는 글쓰기 시험이고 자연계는 수학 문제를 풀어요. 대신에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었는지 다 설명해야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논술 전형은 실제로 내신 낮은 학생들은 모두 도전합니다. 내가 4등급이야. 나 한양대 한번 논술 전형. 경희대 논술 전형. 다 이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꿈이 높은데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다 논술 전형. 최근에는 근데 15%에서 10% 비율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어요. 이런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전 정권부터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줄이는 거의 일환으로 논술 전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논술 전형을 뽑는 숫자는 줄이는데 학생들의 인기는 높잖아요. 내신 낮은 학생들이 모두 달려드니까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은데 서울대는 논술로 뽑지 않습니다. 네, 항상 모든 대학교 전형을 얘기할 때 서울대가 다 예외예요.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평하게 뽑으려고 하고 완벽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전형을 만들지 않아요.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놀랍게도 내신을 아예 안 봅니다. 내신이 9등급인에도 한양대에 갈 수 있어요. 인기가 높겠죠? 작년에 한양대 경쟁률이 어땠냐? 266.88대 1위. 여기부터 철학과예요. 의예과니까 선생님 그렇죠? 철학과인데 143대 1입니다. 어떤 전형이든 100대 1이 넘으면 그거는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운이에요. 아니 뭐 잠깐 스펠링 미스 하나 했다고, 아니면 더하기 빼기에서 조금 삐뚤게 썼다고 감점되는 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200대 1이 몇 개예요 벌써? 그죠? 그래서 이런 이과나 문과나 다 똑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다 이렇게 소위 말해 백 터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밀려 나온다고 학생들은 생각해요. 이쪽으로 밀려 나갔다. 내가 내신이 약해서. 학생들도 알아요. 교과 전형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교과에 안 나오니까, 내신이 안 나오니까 한양대는 가고 싶고. 되게 숙연해졌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시를 하는 학생, 똑똑한 학생이 필요해요. 사이과 학생은 똑똑한 학생을 선호합니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 내신 성적 점수보다 실력이 좋은 학생, 문제풀이 능력이 좋은 학생. 솔직히 말하면 여기 색칠 안 했지만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사교육 경험이 긴 학생, 문제 푸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기술적인 그 영역이 굉장히 발달된 학생들이 있고, 자존심이 세고 승부욕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일로 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승부욕 얘기를 왜 하겠어요? 자기 내신보다 높은 학교를 가고 싶기 때문에 일로 온 거예요. 정시 전형인데 수능 점수만 반영합니다. 특정 대학 제외. 어떤 대학?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은 정시에서도 내신을 봅니다. 교과 활동을 보고. 의대도 전부 다 수능 점수만 반영하지 않고 다 봅니다. 학교도 무관하고 활동도 무관하고 내신도 무관합니다. 수능만 잘 보면 연세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친화적이냐? N수생 친화적입니다. 재수생들은 다 영이 있겠죠. 네, 재수생들이 요즘 비율이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한 6분 정도는 N수생 자녀를 가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분당 지역, 강남 지역, 목동 지역, 중계 지역 이런 학원이 많은 지역은 N수생 비율이 45%에서 35%까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10분
그 정도는 N수생 자녀를 가지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시를 늘려달라고 해서 정시를 많이 늘렸어요. 이거는 정부가 늘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한 거예요. 네, 그 예전에 그 조국 사태와 정윤아 씨 사태 때 수의종합이 폭격을 맞으면서 정시로 뽑아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이걸 좀 늘려줬어요. 그래서 재수생이 더 늘었죠. 학생들 선호도는 낮아요. 이상하죠? 학생들 선호도가 낮다니. 왜냐하면 자기가 내신에서 밀려서 모의고사 공부를 해보니까 모의고사는 더 어려워. 내 내신 플러스 1등급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 낮아요. 근데 요즘에는 상승 중입니다. 요즘에는 이 퍼센트 자꾸 늘리니까 학생들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시 전환하면은 무조건 망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정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4, 5, 6등급 학생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가 되셨을 때 저랑 할 이야기인 것 같고, 어쨌든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성실한 모범생, 자기주도적 학생, 국어 수학 특기 학생, 똑똑한 학생을 원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둘로 찢어볼게요. 둘로. 공부를 잘하거나 자기주도적이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거나 학교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주도적이거나 이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한다는 말 어머님들은 대부분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학부모님이시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 주냐, 좀 더 솔직하게 이 전형이 공평하네 안 공평하네 공정하네 우리나라에 좋네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대학에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죠. 학원 선생님들이 팀이 나오면 꼭 선행학습 얘기를 합니다. 되게 안 좋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원들은 다 선행학습하고 있어요. 그럼 영어는 선행학습이 되냐? 결국은 얼마나 선행을 잘할 수 있는지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길이에요. 얼마나 선행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행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모든 학원이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얼마나 선행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앞에 놓고 선생님, 우리 애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내성적이야. 원어민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처음에 시험 볼 때 울었어요. 제 아들이 울었어요. 제 아들도 청담에 다니는데 처음에 입학시험 볼 때 울었어요. 원어민 선생님. 딴 건 다 맞았대요. 그때 원어민 선생님 물어보니까 울더라고요. 이런 게 학습이 되나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머님의 영역이에요. 어머님이 준비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청담 같은 경우는 레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메가, 기가 요 라인에서 초등 수준의 언어를 배워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어들 목록이 있어요. 그거랑 저희가 갖고 있는 목록을 대조합니다. 대조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브릿지 파 정도 되면 중학교 수준이 거의 끝나요. 그래서 우리 학원 애들은 교과서 보면서 단어 모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엄마한테 자꾸 학교권 쉽다고 해요. 100점도 못 받을 거면서. 지우면 100점 받아야지. 근데 아니야. 애 점수는 100이 아닌데 자꾸 쉽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버디 이글 정도면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올라가요. 교과서랑 비교해보면 단어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알바트로스까지 가면 당연히 이제 토플을 하니까 대학생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등 수준의 언어를 우리는 이글이면은 중학교 1학년 초6도 많거든요, 이글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원어민이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한국 사람이 일일이 다 해석해주고 이러면 절대 못 풀어요, 문제. 절대 못 푸는데 얘네들은 원어민처럼 학습하고 원어민이랑 같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거죠, 저희는.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2반에 가르치거든요. 2반에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되게 웃긴 거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진짜냐 가짜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자기 아빠가 아직 산타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황인지 이산화탄소인지 규소인지를 규명하는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나오는 염소가 음매의 염소는 아니죠? 막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애는 어린데 이렇게 고급 지문을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어머님이 오래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처음에 한마디도 못하고 울던 애도 와서 원어민 선생님이 뭘 합니다. 뭘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주면 그런 정도는 다 완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2학기, 3학기 지나면 얘가 발표도 잘하고 수행평가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능력이나 프로젝트 구성하는 거, 내 선호도를 찾아가는 거, 내가 글을 쓰고 싶은 거 소재가 뭔지, 내가 잘 쓰는 글은 뭔지, 이런 것도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 올해 보내보시면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